죽인며 진사오미 신유술해라. 우리는 미신에 가깝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12띠에 대해서 미신적인 믿음 정도 그리고 신년도가 되면 재미로 보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소양경락과 함께 오늘 말씀드리는 소음경락과 함께 우리들의 새끼손가락 그리고 발바닥으로 흐르는 소음경락이라고 하는 쥐와 말과 관계가 있는 오늘은 소음경락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동물 제각기식 특징이 있어 인간보다 우월한데 어찌하여 만물영장 스스로를 우리가 자처하느냐 말이에요. 모든 동물이 인간 지배를 달게 받는 큰 이유는 뭐냐? 무슨 까닭이 숨어 있어 왕이 되어 호령하나 12가지 모든 독성 제각기식 하나지만 쥐는 쥐의 독성이 있고 소는 소의 독성이 있고 소 보세요. 소하고 같은 계통을 축을 긋고 있는 축미는 같은 축미는 태음습토라고 하거든요. 같은 토기를 내고 있거든요. 중앙음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놈하고 염소하고 울음소리가 똑같죠. 그러나 약간 염소 양은 아니죠. 매하고 소는 음매하고 하나는 음쪽 하나는 양쪽. 그러니까 소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언젠가도 제가 이 노래를 불렀더니 이게 국민학교 학생들이 웃어 죽겠다고 말이죠. 따라한다면서요. 엄마가 주신 돈 사탕 살까요? 스타킹 살까요? 저금할래요. 뭘 생각할 때 우리는 하죠. 그러면 소하고 염소가 갖고 있는 덕성도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용기의 덕성, 토끼의 덕성, 그런 것 등등이 다 하나씩만 있지. 그놈들을 알고 보면 죽생이라 말이야. 어딘가 집착이 돼 있어. 우리가 짐승 같다 그런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한 가지는 잘할지 모르지 뭔가 우둔하죠. 그러나 만물의 영장 인간만이 유일하게 모든 특성을 구비하여 우주 전체를 보는 신비함을 관찰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첫째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머리가 크면 양쪽이요 몸통이 크면 음쪽이라. 음양도 보고 얼굴을 보더라도 눈이 크고 간에 해당하는 눈이 크고 코가 조그맣다. 이런 사람들은 대음인이라고 하고 눈은 쬐끄맣고 와이사트 중조그만해 코가 매부리 코다. 이런 사람들은 태양인이라고 하고 듣는 귀는 발달이 됐는데 입의 기능이 말 기능이 좀 시원찮다. 이거는 신장하고 관계거든요. 신대 비소라 신장 기능이 튼튼하고 비가 약하면 소음인이다. 그 대신 몸이 차기가 쉽다. 인삼, 생강, 마늘, 부추, 양파 이런 것들이 약이 될 수 있다. 척 보고 앱니다. 그런데 입은 튼튼하고 말을 잘하는데 귀가 칼귀다. 소양이다 이거예요. 음기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신소다. 이재마 선생님이 그냥 어거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우리 얼굴에 사상이 숨어있고 몸에 발괴가 숨어있고 또 천지에는 오운육기가 있는데 그게 2배가 돼가지고 십간십이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년도가 무슨 년이죠? 금년도가 무슨 해죠? 경진년이다. 네.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경이라고 가불병정 무기경신인 게 알적에 이게 을경은 합금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금을 상징합니다. 가을 기운에 해당합니다. 브레이크에 해당합니다. 이건 물에 해당합니다. 찬 물에 해당해요. 그래서 금년도의 운세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도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데 하도 구멍을 뚫어놓고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자연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런 것도 요새 안 맞는데요. 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여러분 오늘의 공부는 쥐입니다. 쥐띠. 쥐하면 어우 패스트. 너는 왜 이렇게 쥐새끼 같으냐 그러면 뭡니까 또? 뭐 쥐새끼 같다 그러면 뭐요? 약다. 또 쥐띠 부인 하면 어때요? 쥐띠 부인. 예? 쥐띠 부인 하면 어때요? 쥐띠 부인 하면 어때요? 보통 아하 자식을 잘 낳겠구나. 사실은 다산의 상징입니다. 아기를 많이 낳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마침요 제 책을 옛날에 한 10년 전에
동의의 초대라는 책을 하나 썼더니 그때에서 베스트셀러 거의 5, 6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건축학을 공부하시고 한국에 와서 교편을 잡고 계시는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토마스 한이라는 분이 계신데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시는 한국인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이분이 미국에서 열애 끝에 아주 열렬한 연애 끝에 부인을 얻었는데 미국인이십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를 일러주려니 마땅한 게 없었는데 마침 토마스 한 교수님의 제자가 동의의 초대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근히 책 선전하는 것 같으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의의 초대를 갖다가 주면서 선생님 한국을 이해하려면 동양 철학을 이해하시고 동양 철학을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한의학 서적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 여러 가지 책 중에 제 책도 낑겨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토마스 한 교수님이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자기 미국인 부인을 위해서 3년에 걸쳐서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코리아 타임스에 얼마 전까지 연재가 됐었는데 요새 잠깐 중단이 됐는데 다시 연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한 사랑의 주인공 이 두 분도 바로 두 분 다 쥐띠입니다. 쥐띠. 이분들 한번 모셔볼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어서 오십시오. 여기로 오실까요? 뭐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마치 무슨 짱괴 홍콩 무술 영화에 나오는 분 같죠? 도마산 건축가 교수님이시고 부인이신 갸라. very difficult. 네. 남편께서 사랑으로 번역해 주신 그 동양의학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공부하시면서 어떤 그 매력을 느끼셨는지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What did you discover in having the content available to you, the content of the book? Well, I think one interesting thing that really struck me 저보고 말씀하지 is 마세요. the 이쪽 보고 fact that 어렵습니다. that disease is really a feeling uncomfortable, and that it really originates in the mind. And that when I can realize that, and I can watch my mind, I really don't have to be sick. I mean, I think that was really important. 뭐라고 하셨어요, and 지금요? also, 제가 지금 아는 척을 하고 계속 끄떡거리고 있었는데, 예. 잠깐, 먼저 약간 번역을 해 주시겠어요? 예. 어렵네요, 정말요. 네.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첫째 병이라는 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disease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거를 갈라서 그 말을 보면은 this하고 ease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쉽다 그러면 easy한데 그러니까 몸이 편할 때도 그냥 easy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easy라고 하죠. disease면은 그러니까 부정할 부자가 붙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할 때 disease란 말이 이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사실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네거티브? That's right. 그래서 병이라는 게. 그럼 디스 김홍경 하면 김홍경을 부정하는 사람입니까? 요즘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문학계에서는 또 그런 말장난. 그런 말장난도 있어요? 네. 예. 어쨌든 disease라는 게 병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 모습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 중용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disease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신발이 편하면. 그렇죠. 발을 신발 잊어먹죠.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발가락 하나 이렇게 찔리면 이제 하루 종일 그것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야, 질병이 된 개념을 멋지게 지금 강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은 뭐를 인식하는 순간 질병입니다. 진짜 편한 신발을 잊어먹죠. 이분을 모시고 제가 좀 아래로 들을까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그 책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예? 깨달아졌던 것이 사실은 모든 병이 맘먹기 달렸다. 맘먹기 달렸다. 그렇군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네, 행복하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네. 네. 모든 질병은 마음먹기 달렸다. 네. 이 유물론에 젖은 우리 서양인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서 깨달은 것이 뭐냐. 마음먹기 달렸다. 일체가 유심조다. 이런 거로군요. 그리고 아까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신발이 편안하면 잊어먹죠. 옛날에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논문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질병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야 뭐 건강의 부재 상태죠. 그러니까 말장난하지 말고 조금 영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벌써 어느 부분이 있는 걸 의식하기 시작할 때 질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왠지 여기가 뻐근하면 벌써 불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옆에 부인이 있어도 부인이 있는 걸 잊어먹고 살면 행복한 부부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우리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쥐, 두 분도 마침 쥐띠래요. 두 분, 이 쥐의 상징은 다산의 상징이요. 가장 중요한 우리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수없이 제가 가장 많이 우리 경락학을 얘기하기 위해서 첫날 밤에 발바닥을 패주는 그 습관, 그 관습이 왜 아름다웠는지 바로 우리 쥐에 해당하는 족소음 신경락이라고 하는 경락이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족소음 신경락의 그림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그 가져오기 전에 이런 그림이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제가 12띠와 12경락과의 관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수없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정말 이걸 하나 창조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을 두문불출했습니다. 12가지 색연필 돈도 없어가지고 싸구려 색연필 가지고 이리 그리고 저리 그렸던 이 증거로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한때는 저도 꽤 공부했다는 거 자랑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자, 족소음 신경. 자, 멋진 우리 신선 같은 분이 계십니다. 자,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됐죠? 예? 발바닥에서부터, 발바닥 가운데, 발바닥을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지구촌 시청자 여러분, 가만히 발바닥을 이렇게 오므려 보세요, 안으로. 쥐날 정도로는 오므리지 마시고. 그러면 발바닥 앞쪽에서 골프공을 하나 꽉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바닥 안쪽이 조금 들어가겠죠? 그 앞쪽에서 이렇게 폭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잘하면 골프공도 집어요. 어떤 사람은 축구공도 집습니다. 그 자리가 용천혈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도 일어난다고 하는 자리. 이래서 우리 안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이 위에는 수부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끝납니다. 음경락은 아래에서부터 안쪽으로서 올라가고 양경락은 위에서 내려간다고 그랬거든요. 음경락이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되어갖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쥐하고 관계겠으니 쥐가 비록 음침한 데 살지만 빠리빠리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동하는 불이 있거든요. 언젠가 바이아그라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음욕이다. 정욕. 그리고 은근 일어나는 불. 수소음 심경에 해당하는 심장에 해당하는 경락하고는 똑같은 불은 불이돼. 이것은 은근한 불이다 이게요. 좀 은큼한 불이다 이게요. 빠리빠리하지만 말하고는 달라요. 수소음 신경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한번 봐드릴까요? 색깔이 다 빨갛게 되어 있는 건 뭐냐? 정열의 상징이 아니라 물론 정열의 상징도 돼. 여름에 해당한다. 불에 해당한다. 그래서 색깔도 제가 빨갛게 넣었습니다. 빨간 색깔은 목화 토금수 중에 화에 해당합니다. 근데 같은 화래도 이건 음적인 화, 이건 양적인 화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바이아그라가 처음에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려고 심장 박동을 빵빵빵빵 뛰게 해주려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안 튼튼해지고 은근히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게 정력제네? 그래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변화가 돼서 바이아그라가 쓰인 거지 처음부터 바이아그라가 거기에 쓰인 건 아니에요. 자, 수소음 신경 잘 보시면요. 수소음 신경은 겨드랑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겨드랑이에서부터 극천열이라는 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으로 흘러갑니다. 새끼손가락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가느냐. 겨드랑이에서부터 쫙 타고서 손바닥을 이렇게 지나서 요 안쪽으로 가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감성에 관계되는 건 나 요거 만나러 가. 그러면 이게 아버지 만나러 가는 겁니까? 아니죠. 요거 만나러 가면 애인 만나러 가, 그죠? 또 노래하기도 싫어, 이제 하도 해서. 이정현 씨가 여기다 부르니 감성에 관계되는 거, 그렇죠? 여기다 놓고 노래 불렀죠.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할 때는 두째 손가락이지. 누가 바꿔. 이래? 우리 약속하자 할 때도 이걸로 하죠. 여기에 심장 경락이 흘러가고 지금도 서양에서는 겨우 밝혀냈는데 새끼손가락이 짧으면서 안으로 이렇게 굽어있다. 선천적으로. 그러면
심장에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경락학, 소위 우리들의 유체 생리학, 우리들의 육체가 아닌 어떤 감성의 생리학, 보이지 않는 통로, 의식과 감정의 통로를 옛날에 도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저도 경락을 가끔 느끼긴 하지만 전면적으로 다본 사람은 아닙니다. 이북의 유명한 학자 김봉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또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중간에 실패했습니다. 심장의 경락, 하트의 경락.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를 상징하는데 밑에 있는 이 심장과 함께 같은 화라도 하나는 음화, 양화. 그래서 심장은 군주지관이라 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왕에. 왕. 이 새끼손가락이 선천적으로 쫙 긴 사람은 아주 몸에 감성이 풍부하고 아주 애교도 있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합니다. 그리고 감성이 풍부한 대신에 잘못 빠지면 제비족한테, 전국의 제비족 협회 여러분, 가정은 망치지 맙시다. 적당히 즐거움만 주세요 좀. 그런데 이게 망하면은 아주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장은 군주지관이요 신명이 출현한다 그랬거든요. 신명 난다, 이게 신명 난다. 물러라, 물러라. 잡귀신은 물러가고, 으쌰으쌰, 으쌰으쌰. 우리나라 옛날에 모든 음악들이 신명을 돋궜죠. 그죠? 둥두둥둥, 둥두둥둥. 그러면서 후렴을 따르했죠. 그렇죠? 제주도 해녀가 물속에서 끼는 방구 연락선 선장 고래봤다 하더라면 다 같이 둥그레 당실 둥그레 당실 너도 당실 연자버리고 하면서 박수 칩시다. 음정 양정 상박하여 위지신나라 쓰러비야 술만 먹고 돈만 내라. 이 방송용으로 적당한지 모르겠네. 신명난다, 이게 신명난다. 신명나면 심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심장이 튼튼해 그렇게 아무거나 보고도 신나는 거예요. 아, 신난다. 우리는 맨날 보던 백화점. 그리고 가보면 민크 코트 보면 배가 아파 죽겠죠. 이구.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 집집에 잡아 고대나 광실 높은 자리에 기생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어떤 놈은 팔자가 사나워 자기 팔자 사나운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재미도 없어. 또 어린아이 눈은 신명납니다.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보면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눈빛이 호기심에 가득 찼죠. 이것이 사라진 어른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집안에 하나 태어난다는 건 신이 강림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 가르쳐주기 이렇게 재미나죠. 엄마 저건 뭐야? 저건 나는 어디서 나왔어? 응? 미국에서는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양배추에서 나왔다 그러나요? 예. 네. 선문답하고 비슷합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영도다리? 어린애들은 다리 그래요. 그게 정답이죠 뭐. 그래갖고 이놈들이 어느 날 설문답도 안 해? 옛날에 주자라고 하는 거룩하신 학자에게 감히 꼬맹이가 모든 것은 하늘이 창조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은 누가 창조했어? 혀를 토했다는 얘기겠어요. 와, 이 질문은 못 당하겠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천진성, 신명나는 데는 왕과 같은 지혜가 있습니다고 해. 어린아이들요, 엄마가 은근히 교회 간다고 그래놓고 가기 싫어. 절에 간다고 그러면 괜히 가기 싫어. 그런데 어린애가 대신 아파준다는 말도 있어요. 어머니 대신. 어린아이는 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야, 땅 봐봐라. 10원이 나오네, 100원이 나오냐. 그러면서 너 몇 개 살고 내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어린애 겁주지 말아요. 신명나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다 심장이 튼튼한 사람이 지혜를 가졌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둘이 쌈이 벌어졌죠. 자기 자식이라고. 근데 분명히 한 여자는 자기 자식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두 여자가 동시에 한 애를 내놓습니까?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 King of Kings, King of Wisdom. 우리들의 슈퍼스타 솔로몬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 칼 갖고 와. 너희들 둘이 싸우니까 애를 갈라서 주마.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가져가세요. 울면서 그냥 가고. 그죠? 진짜 엄마는 어떻게 자기 자기 갈라서 가죠. 그러나 가짜 하면 내내 갈라주세요. 반이라도 가져가죠. 그렇게 악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울면서 가는 그 어머니를 보고 당신이 진짜 엄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심장은 지혜의 상징이다, 여러분.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음화의 기운을 먹고 사는, 이거는 화하고 또 한편으로 이건 수라고도 그러거든요. 경락학속은 화라고 하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승화강이라 물은 올라가고 화기는 내려와야 건강하다. 의학이면 첫머리에 원을 착 그려놓고 콩팥이 튼튼하고 심장이 튼튼해야 물과 불이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위에 있어야 될까요? 물이 위에 있어야 될까요? 건강하려면 실제로는 그렇죠. 물이 위에 있어야죠. 그래서 머리는 차고 아래는 덥게. 근데 귀가 아프죠? 온돌 문화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두한조결 문화를 사랑합시다. 음양탕 문화, 끓는 문화하고 찬물 좀 섞어 먹읍시다. 이 강좌 끝날 때까지 우리 국민만이라도, 최소한도 이 강좌 듣는 사람만이라도 이 두한조결을 기억하신다면, 저도요 편집하느라고 죽게 생겼어요. 지방 또 어디 가서 강의도 하고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높은 분들이 말이죠 모여 계신 가서 강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무리가 왔어요. 내일이면 또 다른 방송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 마당이라고 그랬어요. 내일 아침 큰일 났어요. 기침은 나오죠. 열은 올라있죠. 여관은 또 시내도 공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서울에. 저는 서울에 뭐 들어갈 집이 없습니다. 여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에서 짜장면 시켜서 배달하니까 아저씨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무슨 텔레비전에 나가면 무슨 자가용 끌고 다니고 기사 끌고 다니고 큰 호텔에서 사는 줄 알아요. 비지백반집에 3,000원짜리 먹는 거. 아저씨 어제 내 교육방송에서 봤는데 아저씨도 이런 데서 먹어요? 아니 저는 이 위장에다가 뭐 황금 몇 끼 칠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뭐 이런 데 나가서 유명해졌으니까 당신한테 진맥안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남편이 인터넷에 올라온 얘기예요. 남편이 야 당신이 그 정도 할 때는 이미 유명해져가지고 이미 뭐 장관이나 높은 사람이나 진맥하고 댕길걸? 어린데 없어 그 사람? 그러더래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가장 소외계층 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일로 온 거예요, 지금요? 뭐 하다가 일로 온 거예요, 지금요? 예? 온돌문화. 우리 두한조결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한조결. 머리는 차게, 아래는 덥게. 이런 지혜의 상징이 우리 동양의학의 지혜인데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심장이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신명나는 문화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겸손할 줄도 알고 하심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미 입적하신 저희 사부님이 수덕사 방장 해암 스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솔로몬의 재판이상으로 정말 코믹한 수소양 삼처경에도 해당하고 수소음 심경에도 하는 유명한 재판 사건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느 신도 두 분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독경을 하는데 대학교 나온 신도분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고 대학교 안 나온 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불자께서는 관세암보살이라고 하고 막 철자법이 틀리니까 막 옆에서 막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래서 관세암보살이라니까 관세암보살 관세음보살이라니까 관세음보살 서로 싸워요. 자기는 관세암으로 해갖고 굉장히 영음을 많이 받더나 딸도 뭐 시집 보내고 뭐 아들도 장가 보내고 둘이 싸워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대학교 졸업 맡은 신도가 우리 사부님에게 몰래 호박 범벅죽을 써왔습니다. 내일요 재판이 있을 테니까 요거 뇌물로 잡숫고 제발 관세음보살이 맞다고 생각. 아니 도대체 철자법이 들려서 되겠습니까? 불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부님이 또 누굽니까? 호박 범벅죽이라면 거의 정신을 잃는 분입니다. 정신을 알았다. 나이가 100살 때쯤 되실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관세음보살, 이 신도께서 우리 사부님이 또 쑥국수를 좋아하잖아, 쑥국수. 이게 쑥국수를 이만큼 싸다가 옆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까지도 싫어한다. 그냥 잔뜩 사다 드렸어요. 스님, 불림 문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가에서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그랬지, 마음만 정성이 있으면 됐지, 그까지가 철잡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다. 불림 문자다. 우리는 견성성불하는데 문자가 필요 없다. 뜻만 알면 되지 뭐. 견지망월이라 이 달은 잊어먹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 답답한 사람들이다 이게야. 문자만 쳐다보느냐 이게야. 그 내용을 봐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이 이렇게 되면 무슨 맥이 발달됐다고 이거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감독을 독자 벌써 다 까먹으셨나요? 이게 강의가 지금 20몇 번째인데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맥기림자 인백이 발달됐다. 입술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게 더 빠르죠. 그렇죠? 잘한다. 에이고, 말청머리는 길러가지고 잘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얘기야? 비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아서 정서를 판단해야죠. 할로 축계 사자견이라. 그래서 한나라의 어리석은 개는 돌을 던지면 항상 돌만 쫓아가고 그렇죠? 사자는 사람을 물어버린다. 진돗개나 우리 풍산개 같은 거는 사람을 물어버려요. 돌로 안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정서를 판단하지 말만 쫓아가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이 말만 쫓아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암이든 음이든 정성이 중요합니다. 맛있게 잡수셨으면 내일 재판을 이기게 해주세요. 양쪽 뇌물을 다 받아 자셨네요. 두근두근 시봉하시던 비구니 스님들 지금 보고 계시겠죠? 효아무개 스님, 진아무개 스님요,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들입니다. 두근두근 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려고, 세상에 뇌물도 한 개나 받아서 2개 다 잡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 또 사부님이 누굽니까? 선가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경어 만공으로 내려오는 법맥을 이으신 분인데, 하루는 만공 스님이 안면도 근처에 있는 간월동가 거기서 뱃놀이를 하다가 배가 가느냐 물이 가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시봉화대 스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말만이 확 맥혔어요. 근데 바로 우리 사부님이, 해암 사부님이 만공 사부님에게 배가 가는 것도 아니고 물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느냐? 흰 손수건을 탁 들어올린 순간 얘가 언제서부터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는지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시를 써가지고 법통을 줬대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게 흰 손수건에 문제가 있다. 이게 빨간 손수건이었으면 다를 것이다. 손수건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무슨 배를 탔느냐 그때. 나룻배냐 아니면 철선이냐. 그때 노는 뭘로 좋았느냐.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화살을 쏴서 지금 독화살이 맞아 죽게 생겼는데도 이게 꽝털이냐 닭털이냐. 빨리 얘기해라. 제가 말을 재미나게 하지만 불경에 있는 말씀이 옳시다. 석가세존의 말이에요. 이게 꽝털로 만드는 닭털 일단 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에만 집착하는 학자들 불쌍하기 짝이었습니다. 도를 공부하면 나날이 일이 줄어들고 학문을 공부하면 나날이 일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학위 일익하고 학위 일익하고 나날이 할 일이 많고 도의 일손이라 나날이 일을 덜어간다. 우리가 할 일이 덜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도라는 건 한 번만 깨달아버리면 그 다음에 사물은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변방에 요새에 살았다고 하는 도를 실천을 잘하고 이 신명이 출현하는 군주와 같은 튼튼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분이 바로 누굽니까? 인간사 세웅지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지만 변방에 살던 어떤 늙은이는 말이 그렇게 적토마, 여포가 삼국지에서 타고 다니는 적토마, 천리마 같은 걸 갖고 있으니까 한나라의 왕이 살려고 그러니까 요새 돈으로 수백억을 준다고 해도 안 팔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바보다. You are very stupid. very 펌프킨 헤드. 너 호박대가리구나. 그러니까 내가 안 판다고만 그러지 호박대가리 하지 마라. 길하다 흉하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 말이 도망 나갔어요. 그거 팔아야지. 그러니까 말이 우리 집에 나갔다만 그러지 길하다 흉하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우 저런 봐봐 아우 답답해. 아파트를 샀으면 벌써 수백 채 샀고 말이야. 지금 말이야 지금 답답해 죽겠다고.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암말을 데리고 새끼도 2마리 데리고 왔다는 학사가 있고 3마리 데리고 왔다는 학자들이 이런 거 갖고 싸운다니까 괜히. 말을 잔뜩 끌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그 사람 다시 봤어요. 아이고
저분이 진짜 성인이신가 보다. 이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숭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 말을 타고 놀다가 자기 자식이 다리가 불구자가 됐어요. 그때도 다 자식이 불구자 됐다고만 말하지 길하다 흉하다 얘기하지 마라. 말이 새끼를 갖고 들어왔다고 길하다 흉하다 얘기하지 마라. 아니나 다를까 변방이라 군대가 징집되는데 그 자식만 징집이 안 됐어요. 이야, 그러니까 도인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길흉을 따지지 말라는 게 주역 뜻이에요, 여러분. 길한 것만 생각하지 말아요. 무슨 얘기하다 일로 온지 아세요? 호박 얘기, 범벅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서 이 두 분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다음날 이 뇌물을 믿고 탁 와서 재판, 많은 신도분들, 여기 계신 우리 수강생 이상으로 많은 분들서 두 분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변론을 합니다. 이 관세음보살이 맞습니다. 철자법이 맞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 정성만 있으면 되지. 철자법이 무슨 소리냐? 양쪽의 변론을 다 듣고 하시는 말씀이 호박 범벅경에는 관세음보살이 맞고 쑥국수경에는 관세암보살이 맞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이와 같이 시비와 선악을 함부로 가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수소음심경에 해당하는 말띠로 태어났으면서 말띠 여자가 재수 없다고. 지혜를 가지면 그 사람은 말띠로서 잘 사는 사람이고 말에 성급한 거 그냥 위로만 뛰려고 하잖아요, 말이요. 그래서 말을 도망 못 가게 하려면요, 요렇게만 해놓으면요 생전 말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요것만 요렇게 하면요 이걸 넘어뛰려고만 하다가 못 넘어뜁니다. 그래서 말은요 위로만 양기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집안은 안 지키고 그냥 여기 저기 댕기고 그냥 춤추러 댕기고 그냥 뭐 외모사원 한다고 막 돈을 하나도 못 벌고 그냥 전부 남의 빚이나 갖다 주고 그런 말띠 여자가 재수가 없지. 심장이 튼튼하고 우리 사부님처럼 시비를 초월한 지혜가 있고 군주주관이 튼튼한 말띠 여자가 왜 재수가 없어요? 왜 말띠에 태어나는 여자들은 다 그냥 유산을 시켜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더군다나 여성상위 시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말이죠. 족소음신경에 해당하는 이 쥐띠, 그러고 쥐띠 부인이 옛날서부터 덕성이 있다 하는 게 뭡니까? 재주가 있다. 그래서 신자는 작강지관이니 강하게 무언가를 강하게 강훈련을 하다 보면 거기서 기교가 나온대요. 그래서 기교가 출현한다. 기교가. 그래서 쥐띠 부인들이 잔재주가 많아요. 음식을 잘 만들어요. 이게 진짜로 쥐띠 부인이 갖고 있는 덕성대로 잘 사는 부인이지, 자기 것만 물어다가 앉혀놓고 남편 몰래 장롱에다 숨겨놓고 통장 따로 갖고 있고, 그러고 자기 뭐 사후에 보험이나 드러나는 이런 거나 챙기고 그냥 알곡관에도 자기 것만 모으고, 남편은 말이죠 바깥에 나서 쎄 빠지게 고생하는데 자기 욕심만 차리는 그 쥐처럼 살고 머리만 잔머리만 굴리는 쥐띠 부인은 잘못 살고 족소음 신경이 허약한 사람입니다. 말하고 쥐, 이 두 독성을 제가 이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재미를 위해서 우리 노래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김상국 씨가 한때 불렀던, 루이 암스트롱 흉내에서 불렀던, 자 노래 한번 나와볼까요? 눈 없다 월세 마술 무정한 아가씨. 없다 월세 마고 여러분, 무정한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으로 접어들어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극즉 양이라. 음이 극하면 양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양이 되면 신명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군주와 같은 국가가 되려면 신명이 있는 나라, 지혜가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병처럼 차가닥 진군해가지고 전 세계를 영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패의 경기병 서고김사. 말과 쥐를 상징하는 이 좋은 노래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는 은인자중하면서 인내하는 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발달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신명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판단이 정확한 마음, 군주와 같은 마음, 사사건건에 처처작주한다.
곳곳마다 내가 주인공 행세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사화, 수소음 신경 그리고 족소음 신경,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경락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소양경락의 공격성, 용기, 그리고 어떤 때는 내역, 자기를 혁명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들은 두 가지 불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소양 상화지기요, 하나는 소음 군화지기. 이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서서히 12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는 12경락을 공부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내 꿈도 꾸지 말고 남의 꿈도 꾸지 말고 길몽을 꾸거든 즐거워하지 말고 흉몽을 꿨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길몽이 흉몽이고 흉몽이 길몽이다. 공죽 희색이요 septik시공이라 본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